1차 시기 때 착지하면서 넘어졌어요. 그 순간엔 솔직히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17살 소녀는 담담한 표정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팠고 움직일 수 있을지조차 모르겠더라고요. 결승 무대. 전 세계가 지켜보는 자리. 한 번의 실수는 끝을 의미할 수도 있는 상황. 눈 위에 쓰러진 그 순간 그녀의 올림픽은 거기서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도 일단 한번 움직여보자고 생각했어요. 이 한 문장. 완벽히 괜찮아질 거라는 확신도 없었고 통증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금이라도 움직여보자는 생각. 다리에 힘이 안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조금씩 들어오더라고요. 여기서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 인터뷰가 아닙니다. 넘어진 뒤 곧바로 포기하지 않았던 한 사람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2차 시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일단 해보자고 생각했어요. 대부분은 안전한 선택을 합니다. 몸이 완벽하지 않으면 물러납니다. 하지만 17살 소녀는 달랐습니다.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라 불완전한 상태로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시기. 그때는 그냥 후회 없이 타자고 생각했어요. 후회 없이. 금메달을 따야겠다는 부담도 점수를 계산하는 머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끝까지 해보겠다는 마음. 그리고 전광판에 뜬 점수. 금메달.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것은 금빛 메달이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일단 한번 움직여보자라고 말한 그 용기입니다. 넘어져도 괜찮아. 2026년 2월 13일 새벽 3시 30분. 이탈리아 북부 산악도시 리비뇨. 영하 10도. 눈이 날리는 하프파이프 경기장. 전 세계가 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올림픽 하프파이프 2연패 챔피언 클로이 킴. 그녀가 3연패에 도전하는 밤. 그런데 경기장의 시선을 빼앗아간 것은 챔피언이 아니었습니다. 7번. 대한민국에서 온 17세 고등학생 최가온. 그리고 결선 1차 시기 그 순간. 공중 3바퀴. 캡 더블 1080. 착지 실패. 머리와 허리가 얼음에 부딪혔습니다. 전광판에 3글자가 떴습니다. DNS. 디드나트 스타트. 기권. 하지만 그 글자는 곧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금메달이 아닙니다. 넘어졌지만 일어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 던지는 하나의 질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몇 차 시기입니까? 피겨를 꿈꿨던 소녀. 최가온은 처음부터 스노보드 선수가 되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난 이 소녀의 어린 시절 꿈은 피겨스케이팅이었습니다. TV에서 김연아 선수를 본 것이 계기였다고 합니다. 어릴 때 김연아 선수를 보고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저렇게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 위에서 태어난 것처럼 보드를 즐기던 가족의 영향으로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하프파이프 위에서 날기 시작했습니다. 하프파이프. 아파트 3층 높이의 반원통 모양 얼음벽. 선수들은 이 7m 벽을 오르내리며 공중에서 회전을 합니다. 잘못 착지하면 그대로 얼음에 쓰러집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그 위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높이, 더 많이 돌고 싶어 했습니다. 2022년 중학교 2학년 만 13세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 금메달. 미국과 캐나다 선수들을 제치고 2023년 만 14세 엑스게임 슈퍼파이프 금메달. 그 기록은 클로이 킴이 가지고 있던 최연소 금메달 기록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14살짜리 소녀가 자신의 우상의 기록을 갈아치운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물었습니다. 저 소녀는 도대체 누구야? 하지만 날개가 생기면 바람도 거세지는 법입니다. 2024년 1월 스위스 락스 월드컵 결선 전날 훈련. 최가온은 공중에서 착지에 실패했습니다. 허리부터 그대로 얼음 위로 떨어졌습니다. 진단 결과 척추골절.
일반적으로 이 정도 부상은 선수 생활을 끝낼 수도 있는 중상입니다. 최소 1년 이상의 재활이 필요합니다. 골절이어서 허리 사이에 핀을 박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수술을 하려면 환자 이송 전용 비행기를 타야 한다고 해서 엄마가 차라리 스위스에서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첫 수술을 스위스에서 했습니다. 수술 후 공개된 엑스레이 사진. 척추를 고정하기 위해 박힌 굵고 날카로운 철심 6개. 이 소식을 들은 전 세계 스노보드 팬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상으로 인해 최가온은 꿈의 무대 중 하나,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침상에 누워 수술을 기다리는 사진 속 소녀. 그 눈빛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혹시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열심히 달려가다가 갑자기 쓰러진 그 순간. 사업이 무너졌던 날. 건강이 나빠졌던 날. 오랫동안 준비한 것이 한 번에 사라졌던 그날. 그 순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끝인가? 하지만 끝은 우리가 멈출 때 오는 것이지. 넘어졌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수술로부터 꼭 1년이 지난 뒤 최가온은 다시 스위스 락스로 향했습니다. 그 파이프 앞에 섰을 때 어땠을까요? 사실 몸이 막 떨리고 그 파이프에 거부감이 들었어요. 다시 그곳에 서는 게 두려웠습니다.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트라우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부상 트라우마를 메달로 극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미국 코퍼 마운틴 월드컵 92.75점 1위. 일주일 뒤 2주 연속 우승. 결선에서 90점 이상을 기록한 유일한 선수였습니다. 2026년 1월 월드컵 3연속 우승. 척추에 철심을 박은 소녀가 세계 1위가 되어 올림픽에 왔습니다. 그러나 올림픽의 무게는 달랐습니다. 전 세계의 시선. 2연패 챔피언 클로이 킴과의 맞대결. 그 압박 앞에서 최가온은 이렇게 마음을 잡았습니다. 제가 김연아 선수 영상을 보다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올림픽, 뭐 별거 아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 했어요. 올림픽도 다른 시합과 똑같다고. 그렇게 가볍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피겨를 꿈꾸다 스노보드를 탔고 척추가 부러졌지만 다시 날았고 이제 자신이 존경하던 김연아의 말을 가슴에 품고 올림픽에 섰습니다. 2026년 2월 13일 새벽 밀라노 마이너스 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 최가온은 7번째 출전 순서였습니다. 1차 시기. 파이프 위에 올라선 그녀는 선수들 중 유일하게 캡 더블 1080 공중에서 3바퀴를 도는 최고 난이도 기술을 선택했습니다. 도약, 회전, 그리고 착지 순간 중심을 잃었습니다. 머리와 허리가 얼음에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전광판에 뜬 세 글자. DNS. 기권. 경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스스로 나중에 털어놓은 말입니다. 넘어지고 나서 파이프 위에서 엉엉 울었어요. 여기서 올림픽을 그만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18세 소녀가 올림픽 결선 한가운데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장면이 오히려 더 뭉클합니다. 금메달 따는 모습보다. 왜냐하면 우는 게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합니다. 무너지는 게 인간입니다. 문제는 그 뒤에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우리 인생의 1차 시기. 우리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꼭 해내야 할 일이 있어서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져버린 날. 사업 첫 도전에서 실패하던 날. 입시, 취업, 승진에서 낙방하던 날. 오랫동안 지켜오던 관계가 한 번에 무너지던 날. 그 1차 시기에서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끝인가? 하지만 아직 2차가 있고 3차가 남아 있습니다. 얼음 위에서 울고 있는 딸에게 아버지가 한마디를 전했습니다. 포기하지만 말아봐. 딱 6글자. 잘해라, 도 아닙니다. 내가 최고야, 도 아닙니다. 포기하지만 말아봐.
이 말은 2차 시기를 나서는 딸의 등에 조용히 꽂혔습니다. 2차 시기. 최가온은 다시 파이프 위에 섰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실수가 나왔습니다.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이제 남은 기회는 단 한 번. 3차 시기. 이 상황에서 선수에게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기적이 일어나야 해. 내가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아버지는 그 중에서 가장 작고 가장 정직한 말을 했습니다. 포기하지만 말아봐.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포기하지만 말자. 이 말은 딸에게만 한 말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전해지는 말일지 모릅니다. 우리 곁에 아버지, 어머니, 스승, 친구의 말. 살면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시험 떨어졌다고 연락했을 때,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사업이 망했다고 울었을 때, 그래도 내가 노력한 건 사라지지 않아. 몸이 아파 지쳐 있을 때,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이런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그 말이 있었기에 최가온은 일어섰습니다. 2차 시기에서도 실수가 나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기권하지 않을까. 몸이 더 다치기 전에 포기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최가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시작 전에 막 떨다가 막상 시합에 들어가는 순간은 그렇게까지 떨림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정신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X게임 때 손목이 부러져도 결승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픈 것도 덜 느껴지더라고요.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확신이 생길 때까지 고민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조금이라도 움직였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완전히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면 우리는 영원히 시작하지 못합니다. 다리가 흔들려도 출발대에 서는 것. 심장이 두근거려도 첫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이 2차 시기의 진짜 의미입니다. 결과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2차 시기에서 또 넘어져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출발대에 다시 섰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의 2차 시기. 한번 실패하고 다시 시작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업이 한번 무너진 뒤 두 번째 도전을 했던 분. 병이 완치되기 전에 다시 걷기 시작했던 분. 관계가 끊어진 뒤 먼저 연락했던 분. 그 용기가 삶을 바꿉니다. 2차 시기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결국 3차에서 꽃을 피웁니다. 3차 시기. 지금 그녀의 몸 상태를 떠올려 보십시오. 척추에는 철심이 박혀 있습니다. 귀국 후 검진에서 확인된 3군데의 골절은 이미 올림픽 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1차 시기에서 머리와 허리를 강하게 찧었습니다. 2차 시기에서도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완벽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출발대에 섰습니다. 그 순간 실패를 겪어본 사람만이 갖는 묵직한 집중력이 그녀의 눈 속에 있었습니다. 도약 7m 상공, 스위치 100뉴트 900, 두 바퀴 반, 캡 900, 또 두 바퀴 반, 프런트 사이드 720, 두 바퀴. 모든 기술이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착지. 경기장이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전광판에 숫자가 올라갑니다. 90, 25, 1위. 클로이 킴의 88.00점을 넘어선 점수.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쁨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1차 시기에서 넘어지며 울던 그 시간. 아버지의 포기하지만 말아봐 한마디. 척추 수술 후 다시 파이프 앞에 서던 날. 그 모든 시간을 버텨낸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한국 스노보드 역사상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 한국 설상 종목 사상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 올림픽 하프파이프 역사상 최연소 금메달리스트. 숫자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보다 더 빛나는 것은 1차에서 넘어지고도 2차에서 또 미끄러지고도 3차에서 마지막 도전을 포기하지 않은 그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금메달을 본 것이 아닙니다. 넘어졌지만 멈추지 않은 마음을 보았습니다. 최가온 선수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차 시기입니까? 혹시 1차 시기에서 넘어져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계십니까?
혹시 2차 시기에서 또 실수를 해서 자책하고 계십니까? 혹시 3차 시기를 앞에 두고 포기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17세 소녀도 완벽하지 않은 몸으로 마지막 도전을 했습니다. 척추에 철심을 박은 채로 7m를 날아올랐습니다. 인생은 1차 시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업이 망해도, 몸이 아파도,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도 아직 2차가 있고 3차가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멈추는 것입니다. 꽃은 왜 피는 것일까요? 꽃은 바람이 없어서 피는 게 아닙니다. 비가 없어서 피는 게 아닙니다. 넘어지고도 다시 올라오기에 피는 것입니다. 봄이 되면 꽃이 피듯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꽃 필 날이 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뿐입니다. 일단 한번 움직여보자. 이 문장 하나가 올림픽 금메달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은 넘어졌을지 몰라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3차 시기가 남아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꽃을 피울 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